다득점 원칙 1, 차전 0대 0 무승부에 의해 잔혹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전반 7분 만에 터진 리오넬 메시의 이른 선제골로 눈부시게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의 시스템적인 헐거움과 뛰어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결국 인터 마이애미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해안에서 바다반 바퀴를 건너간 코스타리카의 용광로에서는 로스앤젤레스 FC가 신들린 역정극을 펼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체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자신을 희생한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VIP 구역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의자 회장인 데이비드 베컴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방금 목격한 관리자의 침통한 표정으로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비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술적 시스템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진 LAFC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왜 메시가 골을 넣은 마이애미는 탈락한 것입니까? 레전드로서의 전술적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컴은 축구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인터 마이애미 구조의 사각지대 맹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손흥민이 보유한 궁극의 무기에 대한 극도의 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그 위대한 메시조차 해낼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단주의 고백. 우리에게는 신이 있지만 피가 흐르는 심장이 부족했다. 데이비드 베컴은 운이나 심판을 탓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경영의 관점에서 그는 팀의 패배 원인을 해부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메시의 재능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지만 주변 위성 동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드러난 팀의 치명적인 구멍을 용감하게 폭로했습니다. 오늘 인터 마이애미는 탈락했습니다. 관중석의 팬들이 우리 수비진의 부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베컴이 침착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수비수 세르히오 레길론이 부상으로 일찍 피치를 떠나야 했을 때 우리의 포지셔닝 구조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7분에 골을 넣었고 천재로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고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프로축구는 지극히 잔혹한 생태계이며 단 한 개인의 기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는 피치 위에 절대자를 보유했을 때 생기는 약점을 해부했습니다. 마이애미의 점유율 시스템이 내슈빌 미드필더진에 의해 질식되었을 때, 그리고 후방에서부터 공을 전진시키는 능력을 잃었을 때 메시는 즉각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신이지만 그 신조차도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패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팀이 벼랑 끝에 몰리고 체력과 템포 면에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고문당할 때 38세의 메시에게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와 태클을 하거나 미친 듯한 고강도 압박 프레스링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보유한 행운아들이지만 이 배에 구멍이 나고 가라앉고 있을 때 그가 혼자 두 손으로 바닷물을 다 퍼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손흥민의 그것을 해독하다. 헌신하는 자의 자존심, 마이애미의 약점을 짚어낸 후 베컴은 즉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LAFC의 경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분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메시에게는 없는, 그리고 이 나이에는 가질 수 없는,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흘러넘치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집단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의 DNA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이점을 찾고 싶다면 LAFC를 보십시오. 베컴이 직접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시스템은 우리 인터 마이애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는 손흥민을 센터 서클 구역에 진짜 도살장으로 던져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LAFC는 살아남았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기어코 역전승을 거두었을까요? 가장 공정하게 말하자면
오늘의 메시에게는 소니가 가진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출신의 레전드는 활동량과 경기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그것의 개념을 해독했습니다. 그건이란 바로 자아를 극단적일 정도로 완벽하게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압박 앞에 LAFC의 전술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소니는 위쪽에 서서 공을 기다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km 이상을 뛰었고 폐가 찢어질 듯이 상대를 압박했으며 수비 진영 3분의 1 지역까지 깊숙이 내려와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공을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평소에 침착한 이미지를 기꺼이 벗어던지고 동료가 상대의 거친 태클에 당했을 때 분노하며 옐로카드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소니는 본래 득점왕이자 득점에 특화된 슈퍼스타지만 팀의 구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치 위에서 가장 더럽고 고된 쓰레기 청소부의 일을 기꺼이 고개 숙여 해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순수한 천부적 재능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생존을 향한 의지가 뿜어내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를 향한 선고.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보물을 쥐고 있다. 클럽 구단주로서 완벽한 조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베컴은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에 대한 극도의 갈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깊은 찬사를 활용해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관리 능력에 뼈아픈 일격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경영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당장 우리 인터 마이애미 스쿼드에 손흥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베컴이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A급 슈퍼스타의 기술과 연습생의 그 헌신적이고 묵묵히 인내하는 태도를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인재. 그런 부류의 사람은 축구 역사상 정말 어쩌다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합니다. 그는 적장의 선수 기용 방식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제가 LAFC의 경기를 보면서 아쉬움과 분노가 교차했던 이유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그 엄청난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4-2-3-1 전술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LAFC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손흥민의 생명력과 정신력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는 지금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결점의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이아몬드를 고작 유리나 자르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만약 LAFC 코칭 스태프가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즉각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를 계속 중원에서 갉아먹는다면 단언컨대 그들은 소니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열려버린 역사의 문, 피파 클럽 월드컵을 향한 티켓 세상을 뒤흔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데이비드 베컴은 스포츠 거물다운 거시적인 안목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인터 마이애미의 뼈아픈 패배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 유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공식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우승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최대의 적수가 이 대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베컴이 대회 판도를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LAFC에게 역사적인 기회이며 손흥민 개인에게도 순도 100%의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만약 LAFC가 이 기회를 살려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우승한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연계로운 피파 클럽 월드컵 진출권을 공식적으로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각 대륙의 챔피언들이 모이는 클럽 축구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입니다. 소니가 유럽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동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축구 선수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죠. 전술적 최후 통첩이 담긴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손흥민이 이 길의 끝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 거대한 국제대회 트로피 하나를 추가할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8강에서 거인 크루스 아수를 꺾기 위해서라도 LAFC는 즉시 깨어나야 합니다. 소니를 중원에서 뼈 빠지게 구르는 총알바디 방패로 쓰는 짓을 멈추고 그에게 페널티 박스 안에 킬러가 쥘 수 있는 날카로운 명검을 돌려주십시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데이비드 베컴이 두 슈퍼스타의 차이점을 해부한 이 발언은 즉각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대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일러 트웰먼 슬래시 전 미국 국가대표 애플 TV 평론. 베컴은 마이애미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우리는 메시에게 수비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이 LAFC에서 하고 있는 일은 34세의 공격수에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비논리적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LAFC가 무너지지 않도록 소니가 중원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사실은 MLS가 목격한 역대 가장 위대한 활동량의 증거다. 디 애슬레틱 슬래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사설. 손흥민을 향한 베컴의 찬사는 곧 마크도스 산토스를 향한 유죄 선고나 다름없다. 상대팀의 구단주가 보고 있는 자원의 낭비를 정작 당신 팀의 감독이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적색경보다. LAFC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